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라이브는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그 대상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내셨던 우신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우신 시스템은 저도 이제 그 배터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인데 원래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기업 아니었습니까? 네,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설비를 설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여러 가지 판넬들을 갖다가 용접을 해서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용접을 하는 이 자동화 설비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지금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차체 자동화 조립 설비, 네. 요게 이걸로 회사가 시작을 했고요. 84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네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설비만 하다가 자동차 부품 이제 도어도 합니다. 도어하고 문자? 그다음에 인테리어, 네, 네. 인테리어 이쪽을 갖다가 이쪽 이제 부품 사업으로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 안전벨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DBI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우신 세이프티 시스템이라는 네. 자회사 100% 자회사로 이제 이쪽에서 안전벨트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2차 전지 이제 설비를 시작을 했다가 작년도 7월에 우리 여기서 이제 독점 기사를 내셨었죠. 네. 어떤 거죠? 하도 많이 내서. 2023년도 7월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우신 시스템이 SK 기억납니다. 블루오벌, 네, 글로벌 SK. 네, SK온 수주 잭팟 터트린 이 기업의 정체는 이렇게 썸네일이 맞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저도 그때 기억이 잠깐 나는데 사실 산업 뭐 크게 보면 그동안 경쟁하지 않았던 기업들끼리 네.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만 맞습니다. 배터리 셀 기업과 이제 완성차 기업의 어떤 줄다리기 이것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거는 원래 디스플레이 장비를 많이 넣었던 톱텍하고 경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네, 나요. 맞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SK는 어떤 장비들이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차체 조립 라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조립 라인도 여기서 이제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제품 개발을 해서 EV 배터리 조립 라인을 수주를 했고요. 네. 이제 테네시 글로벌 SK 테네시 네. 공장에 21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 2,600억 정도로 수주를 했는데 네. 그 금액이 올라가서 한 2,730억 원 정도로 이제 수주 금액이 올라갔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켄터키 공장에서도 또 수주를 받아서 이제 EV 배터리 조립 라인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신 시스템은 셀 업체들한테 이제 그 벤더사 등록이 고객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차 기존에도 이제 완성차와만 거래 관계가 있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글로벌 SK는 제가 짐작컨대 뭐 SK온에서 발주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포드의 입김이 좀 세게 반영이 된 뭐 이렇게 그쪽 글로벌 SK에서 발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랑들은 모두 다 이제 고객 관계가 되고 도요타 빼놓고는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과 이제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최근에 뭐 좀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이제 셀 업체와 완성차 업체 이제 힘겨루기죠. 네.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셀업체들 위주의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힘의 균형이 약간 좀 더 완성차 업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랬을 때는 우신 시스템이 조금 더 EV 배터리 조립 라인에 대한 수주를 장기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룸이 더 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어디가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우신 시스템이. 주로 GM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어. 아까 이제 차체 설비도 현대차를 제외한 이제 GM이나 뭐 한국의 GM 한 공장 이런 데로도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안전벨트도 GM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고객사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안전벨트는 차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품이니까. 네. 아주 네.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안전이 중요한 가장 진짜 이거 잘못되면 정말 큰 일이 터지잖아요. 그쵸. 다른 다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거는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되고 리콜하면 되는데 네. 안전벨트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면은 이거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안전벨트 시장은
이 시장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안전벨트 시장이 뭐 조사하는 데마다 다른데 15조에서 20조 정도 네. 안전벨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이제 오토리브라는 회사가 전 세계 1위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 이제 그 IR 자료 보면은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한 14조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가 안전벨트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에어백. 안전벨트와 에어백은 당연히 더 같이 움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만 한 5조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오토리브라는 회사. 근데 이 회사가 한 시장의 절반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네. 시장에. 그다음에 ZF라는 부품 회사, GF 그다음에 유명하죠. 네, 예, 그는 타카타라는 일본 회사,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안전벨트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었던 게 2017년도에 이제 타카타가 에어백 인명사고가 나면서 대규모 리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억납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엄청났죠. 타카타의 그 안전벨트 사업 부분이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회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이제 조금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3의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우신 시스템, 우신 세이프티 시스템의 안전벨트 수주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2017년도 그러면 이미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가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뛰어오르지 않고 차츰씩 이렇게 안전벨트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회사였다가, 그러니까 저 결국에는 자동차의 세이프티 관련 부품들, 뭐 차체를 조립하는 장비 위주로 하다가 이 글로벌 SK라는 고객사를 이제 뚫었단 말이죠. 아까 GM이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네. 글로벌 SK는 또 포드가 그렇죠. 또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북미의 양대 회사인 1등, 2등 회사인 포드와 GM을 모두 고객사로 가지게 된 셈인데 네. 배터리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톱텍과 마찬가지로 자동화 라인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 대한 실적이나 뭐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글로벌 SK 수주권. 네. 요게 이제 작년도 7월 달에 2.1억 불을 2.1억 불이죠. 예, 2.1억 불. 네, 예, 2.1억 불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작에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매출로는 올해 하반기에 대부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한 2천억 정도 잡히고 일부 물량이 내년 초에 잡힐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추가적인 켄터키 물량도 네. 아마 올해 중에 잡힐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조립 라인은 이 정도로 이제 올해 나올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서 이제 다른 완성, 말씀하셨던 포드나 뭐 이런 예. 쪽에 이제 배터리 조립 라인 수주가 빵빵빵 터졌으면 이 회사 안정적으로 2차 전지 조립 라인을 수주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볼 텐데 아직까지 여기 SK 블루버블 말고는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회사는 이제 포드나 다른 쪽으로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말씀드렸듯이 EV 배터리 조립 라인 수주를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회사의 축이 안전벨트의 절반이 이제 안전벨트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차체 조립 라인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조립 라인 이렇게 3대 축으로 그 회사가 또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EV 배터리 그 조립 라인 수주는 뭐 조금 회사가 열심히 영업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회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티엄 셀즈 여기 쪽은 이제 GM이니까 네. GM은 자기네가 직접 그 가지고 있는 협력사에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듈 조립 라인을.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신 시스템이 신규로 배터리 조립 라인에 뭔가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포드 생태계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이 파우치 배터리 대상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다행스러운 건 포드가 자체 배터리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네요. 예. 포드도 자체 포드도 배터리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체 배터리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포드가 이제 글로벌 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글로벌 시티에 R&D 라인이 있고요. 요 R&D 라인에 어차피 파우치로 지금 R&D를 하고 있어서 장비도 그렇고 이쪽에 아마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될 텐데 우신 시스템하고 이제 또
견줄만한 또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톱텍인데 네. 두 회사도 같은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켄터키 1공장은 이제 네. 톱텍이 수주한 것으로 알고 예. 있고요. 그래서 2공장의 일부 물량을 이제 우친 시스템이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 수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드는 지금 현재 그 전기 전동화 계획을 좀 늦춰놓은 상황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죠. 예. F150 라이트닝. 아, 라이트닝.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담당에서 막 리포트 쓰면서 F150이 네, 푸드 F 시리즈 네. 엄청나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냐 30년째 대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맞습니다. 차가 포드의 이 픽업 트럭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차가 전기차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막 리포트 쓰고 막 스터디를 했는데 너무 비싸게 나왔어요. 제 생각은 너무 비싸게 5만 불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왜냐면 픽업 트럭 싸잖아요. 싸고 이제 험하게 쓸 수 있으니까 픽업 트럭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6, 7천만 원짜리 차가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누가 살까?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만 2만 대였던가요? 예약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맞아요. 많이 고무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출시된 지 한 3달인가 4달 후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출시 계획을 다 딜레이하고 엄청나게 축소를 했고 뭐 G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기대는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GM 컨퍼런스 콜에서 네, 나온 네. 내용 보니까 네. 영업이익률도 8%대. 그럼요. 테슬라가 5%대였는데. 네. 그리고 모델들 내놓는 계획들을 보니까 네. 저는 뭐 요즘 캐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상반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네. 그렇게 하반기에 확 몰아서 낼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두 있어요?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원래 올해 내려고 했었던 차들입니다. 연초에 원래 네. 이제 2024년도는 GM에서 전기차 신모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개에서 30개인가 맞아, 꽤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나오기로 네. 했었던 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축소가 돼서 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밀려서 하반기에는 출시가 되는 이러한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기대가 지금 엄청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좀 전에 이제 테슬라 네. 5%인데 이렇게 이익이 나네. 기아의 전기차 영업이익률이 몇 얼마였어요? 프로가 나왔는지 이번에 1분기 때 네. 하이싱글이 나왔어요. 야. 네, 테슬라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아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네. 전기차 영업이익률 로싱글 적자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아차는 내연기관 차들과 공통비를 같이 전기차가 이제 쉐어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만의 이제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기차로 영업이익률이 하이싱글 나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그렇게 높게 나올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원가가 많이 저렴해져서 네,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익을 많이 얻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1분기에 끝날까요? 아니죠. 리튬 가격 빠지고 재료비 빠지는 거 고려를 하면은 2분기 길면은 3분기까지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쾌재를 기아차가 부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끝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아나 뭐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네. 전기차 배터리 원가 절감에서 나오는 돈을 판매에다가 많이 프로모션에 많이 듣지 판관비를 많이 집행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되게 비관적인데 네. 하반기에는 이런 원가 절감에 따른 뭐 수익성을 갖고 좀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하반기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근전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란 얘기인데 그럼요. 네. 오히려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기업한테는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네. 배터리 가격이 조금이라도 쌀 때 저렴한 보급형 아니면 기존보다 가격이 더 낮은 그렇죠. 신형 전기차들을 네. 왕창 내겠다.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주 완성차 업체들이죠. 완성차 업체들이 뭐 캐즘이다 뭐다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신모델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뭐 맞습니다. 근데 이 신모델이 네. 갑자기 뚝 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상황에 따른 의사 결정과 이게 실시가 되는 거에 시간차가 자동차는 특히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억해 보면 작년도 한 10월쯤인가 EV9이 나오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한 자동차 가격 상승이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저항이 발생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네. 전망치를 다운을 시켰죠. 근데 이미 출시해야 될 모델들은 나와 준비가 되고 있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준비했었던 이런 신모델을 갖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 하고 아하. 다시 쏟아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아. 어떻게 정말 베스트 케이스는 원래 봤었던 이제 그림들이 다시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부터 펼쳐지는 게 네.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 그림일 것 같고 이제 소비자들이 한번 이제 가격 저항이 나왔으니까 네. 저는 가격은 무조건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고 지금 중국은 얘기하는 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와의 그냥 보조금 없이 가격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네. 이렇게도 평가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1대1로 이제 요즘 말로 네. 맞다이가 네. 되는 다이다이, 다이다이가 네. 되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수익성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배터리셀 기업한테는 배터리를 어쨌든 판매할 수 있는 그만큼 많은 판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수익성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네.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좀 방증이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중요하죠. 이게 또 특히 또 중가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보시면요, 메모리도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물량이 먼저 돕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고객들이 물량을 안 땡겨갑니다. 그렇죠. 아니 다음 달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이번 달 최대한 적게 사고 다음 달에 더 사야지. 다음 달에 또 빠지네. 그럼 다음 달에 더 사야지.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시점에는 네. 고객들이 갑자기 물량을 사. 가격이 오르네. 음흠. 재고 내가 2주밖에 안 갖고 있는데 3주 4주씩 밀리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물량을 땡깁니다. 네. 그래서 항상 물량이 먼저 턴합니다. 물량이 턴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느 네. 시점에 가격 하락이 멈추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이 가격에는 쟁겨놔야 돼 하면서 땡겨가겠죠. 그래서 물량이 턴하는 시점이 빠르면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사실 우신 시스템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블로벌 SK가 지금 테네시 2공장 네. 켄터키 2공장이죠. 네.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요가 있으면 공장 투자가 있어야 우신도 그만큼 뭐 어떻게 뭐 우신이 될지 톱텍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인데 지금 이러면 올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지금 우신 시스템의 예상 매출이 거의 네. 6천억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리포트에는 5천억 정도로 5천억 썼습니다. 정도. 네, 예. 회사가 이제 한 10년 동안 계속 2천억 원대의 매출을 하다가 올해 이제 안전벨트도 늘고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 장비가 2,500이 붙으면서 5천억 내로 올라갈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5천억 원대라고 하면 네. 여기 상승분의 대부분은 배터리 장비 쪽에 차지를 하고 있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매출이 내년에도 유지가 되냐 마냐는 올해 블로벌 SK가 추가 투자가 있냐 없냐에 굉장히 관건이 좀 많이 될 수밖에 네, 없겠네요. 만약에 전혀 2차 전지 조립 라인 수주를 하나도 못 한다고 하면은 네. 뭐 2천억대는 아니어도 4천억대로 좀 매출액이 빠지겠죠. 아. 네, 내년에는. 그 이후에라도 계속 뭐 신규 수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대신에 이제 안전벨트 안전벨트. 매출액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GM의 신규 차종들도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로 안전벨트 시장에 들어가니까 신규 모델들에는 조금 더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 신규 모델들이 아하. 또 EV 모델들이 많네요. 그래서 조금 전기차. 예상보다는 회사의 이러한 이제 안전벨트 매출액 예. 성장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좀 네. 그럼 이런 실적들은 그럼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에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안전벨트는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톱텍이랑 뭐 우신 시스템 얘기를 합니다만 이쪽에 차체 그러니까 우신이야 이제 원래 전장 부품 기업이었으니까 네. 우신 말고는 이런 전동화 자체 부품 하는 기업들 중에 배터리 장비를 하는 기업들은 딱히 없죠 아직은. 저도
우신 처음 네. 받고 다른 업체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진입 장벽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아까 그 다른 한 축은 안전벨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안전벨트 사업이 북미 이쪽 유럽 외에 다른 고객사도 혹시 수주가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2차전지 조립 라인 네. 쪽 이쪽 회사로도 회사가 열심히 이제 안전벨트 열심히 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요게 이제 북미 A사라고 네. 저 이제 명칭을 예, 했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회사 이름을 좀 말씀 안 해주셔서. 유럽 회사로도 지금 열심히 수주 활동을 하고 있어서 회사는 이제 많이 GM 이외의 다른 업체로 안전벨트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메이저 완성차 기업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아까 말씀하신 그 경쟁사들이 있습니까? 안전벨트에. 네, 예. 뭐 그쪽하고 포션이 줄어드는 겁니까? 포션 가지고 정해진 포션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만큼 시장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뭐 자동차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은 부품 업체들 보시면은 항상 기존에 팔리던 차에 대체하는 케이스는 되게 드물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이거 이미 안전 진단 다 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세팅이 했는데. 됐는데 갑자기 얘 하나를 바꿔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얘 때문인지 다른 때문인지 알 수가 예, 없으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들 이렇게 신규 진입하는 회사들은 새로운 모델 출시될 때 신규 그럴 때 모델?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뭐 전기차 모델에 탑재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부분들 아마 이렇게 신규 모델에 들어가는 비중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되게 작은 회사예요. 안전벨트 전체 시장 전체 시장 규모에 10조, 봐서 15조, 20조 시장에서 이 회사 점유율이 몇 안전벨트 작년도 매출이 1,300억 뭐 이 아. 정도니까 뭐 네. 1%죠. 1%? 네. 예. 안전벨트 시장도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부품들은 어지간해서 한번 정하면 잘 안 바꾸는 경우들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한번 들어가면 또 되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할 수 거고요.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안전벨트 부품을 하는 국내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까? 국내 다른 기업 저희가 이제 잘 모르는 뭐 현대차 계열에서 뭐 다른 회사가 하고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시는 그쪽 국내 기업들한테 좀 진입을 하기엔 좀 쉽지 않겠네요, 이 시장은. 네. 회사는 국내 기업보다는 네, 해외 기업 해외 위주로. 기업들. 네. 그러면 열심히 저희가 하고 지금 안전벨트와 배터리 장비 쪽, 자동화 장비 쪽 얘기를 했는데 그럼 향후 기업 성장성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회사를 볼 때 두 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차체와 EV 조립 라인 네. 이런 이제 수주 산업이죠. 수주 그다음에 안전벨트는 어떻게 보면 부품 부품이죠.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양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벨트의 꾸준한 성장과 그다음에 차체와 EV에서 이제 수주 모멘텀 뭐 이렇게 두 축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분수령은 올해 매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네. 배터리 자동화 장비 맞습니다. 이쪽을 어떻게 내년고 내후년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네. 가장 관건이 좀 되겠네요. 네, 예. 장장의 큰 변동성 또는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건 그쪽이지 않을까. 근데 전 굉장히 놀랍네요. 왜냐하면 글로벌 SK 물론 이제 배터리 합작사긴 합니다만 지금 완성차 업체가 이 기업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유럽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할지 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파우치 배터리를 쓰는 기업들이 이제 너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 그게 좀 근데 약간 제가 지금 궁금했던 저거였거든요. 도요타와 혼다가 파우치 배터리를 쓰거든요.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일부 라인도 예, 예. 그렇고 과연 그쪽의 자동화 모듈 라인 쪽은 완성차 업체가 선택한 기업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배터리 셀 기업이 그 본인들이 있던 기업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네. 어떠십니까? 네, 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 모시고 우신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